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주 비슷한 걸 이제 내려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인간은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라. 너는 평생 너의 두 손으로, 두 발로,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인간이 이렇게 일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의 어, 일을 거의 별로 안 하고 살았어.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저주 비스름한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아픔을 동반한다는 것. 엄청난 아픔을 동반해서 애를 낳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이제 사람이 애를 낳아도 그냥, 여러분, 동물이 새끼 낳는 거 보셨나요? 저는 실제로 가서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사람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지 않습니다. 그냥 쑥쑥 납니다. 쑥쑥. 몇 마리라도 그냥 쑥쑥 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도 그렇게 동물처럼 그렇게 애를 쉽게 낳았었나 봐요. 그런데 아무튼 그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 그런 거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여자는 애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을 강렬하게 이제 느껴야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생 일을 하고 살아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건 그냥 이제 이게 거의 모든 인간의 그 운명이자 숙명 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빨리 어서 이 일에서 벗어나서 일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파이어족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어린 나이에 뭐 3, 40대에 40대에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일을 딱 놓고 놀고만 살리라 뭐 이렇게 그래서 젊은 날을 그렇게 그냥 일을 많이 하고 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래서 파이어족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는 어렸을 때부터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과로사로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너는 평생 일을 하고 살아라. 평생 일을 해야 뭐 돈을 벌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했지. 너는 평생을 과로사하다가 뭐 마침내 죽어라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는 평생 일을 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사람이 일을 없이 산다면, 일 없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일을 안 하는 거죠. 돈이 너무 많아서 일을 없는 삶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행복할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과연 행복할까? 일을 디립다 하다가 한 며칠? 뭐 몇 개월? 뭐 길게 몇 개월? 진짜 길게 한 1년? 이렇게 일 없이 살면 행복하겠지. 근데 이거를 평생 일 없이 산다? 이게 과연 행복할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어남 자체가 이제 너는 평생 일을 하고 살지어다. 이렇게 말한 그 숙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일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 인터뷰한 걸 봤는데 자기는 돈과 관련 없이 돈과 관계없이 일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자기는 하루 종일 빠리빠리 움직이고 막 이렇게 열심히 뭔가 내 열정을 쏟아붓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삶을 추구한다고. 나는 돈을 떠나서 일 없이는 살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럴 때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속에 진짜 노예처럼, 정말 내가 하기 싫은 막 이런 걸 막 노예처럼 막 과로를 하면서, 이걸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라 너네는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일을 즐기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물 밖에서 사는 것을 동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튼 사람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맞고, 일 속에서 있는 게, 적당한 일을 하면서 있는 게 가장 고생 덜 하고, 잔 사고 같은 거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보호받는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들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1년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이라도, 다시 1년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이라도 당신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 당신이 학원업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라는 그 내용으로,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내용의 골자는 이거였어요. 애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애들이 좀 적어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뭐 학원 하는데 뭐 이것저것 돌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없고, 오히려 한 달에 한 뭐 몇십만 원씩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야. 뭐 이런 느낌? 돈은 굴러가는데, 이것저것 쓰면서 돈은 굴러가는데 내 손에 쥐는 거는 자꾸만 마이너스가 나는 거야. 근데 그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6, 70만 원, 7, 80만 원 그 정도 마이너스가 나서 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더라. 그랬을 때 학원을 때려쳐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너가 일을 쉬게 된다면 이거는 월 마이너스 80만 원이 아니고 몇백만 원씩, 마치 곶감꽂이에서 곶감을 하나하나 빼먹듯이 그렇게 많은 돈이 삽시간에 나간다. 삽시간에 나간다. 그러니 뭐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없어도, 만약에 한 1년에 한 돈 1,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정도가 나가면은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을 쉬면은 쓰는 돈이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일을 쉬면은 벌써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뭐 해? 집에서만 있을 거야. 그냥 여기저기 나가게 된다고. 여기저기 뭐 쇼핑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어떻게 집에만 있어. 그러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사회 생활 하느라고, 그냥 뭐 교통비, 뭐 식사비, 뭐 아니면 뭐 커피비, 뭐 차비, 뭐 이런 거, 어떻게 집에만 있냐고. 어디를 가든지 나다닐 거 아니야. 일을 쉬게 된다면. 그러면 그런 돈 쓰는 게 정말 엄청나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어디 안 가. 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처박혀 있는 거야. 학원의 개처럼.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내 자신을 그냥 그 학원 안에 이렇게 가두는 거라고. 그런데
나쁘게 생각하면 학원의 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좋게 생각하면 내가 돈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고 돈 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얘가 나의 직업이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이 정말 직업은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옛날 얘기를 해 드리자면,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이제 뭐 할아버지 했던 걸 물려받고 뭐 이래가지고 잘 사셨어요. 저희 아빠는, 그러니까 우리 집 본가는 그 서울에 있었지만 우리 아빠의 사업체는 충청남도에 있었거든요. 우리 아빠는 일본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를 우리나라에서 장아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셨었는데, 어, 뭐, 회사도 굉장히 크고, 공장도 굉장히 크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 그 한 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빠 회사로 인해서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그 지역 뭐 발전에 임하지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TV에도 막 나오고 막 이랬어요. 예, TV에도 막 나오고 뭐 거창한 데는 아니고 뭐 이런 필, 뭐 6시 내 고향 같은 이런 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뭐 사업하는 이런 사람들 쫓아가서 뭐 이렇게 뭐 인터뷰해주고 뭐 이런 그런 형식의 그런 방송에도 나오시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별로 시덥지 않아 보여도 그때는 TV에 출연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 회사가 또 이렇게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또 수출이잖아요. 수입이 아니고 일본에 수출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TV에도 나오고 막 이러시면서 잘 사셨는데, 그 일본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셨는데, 이 바이어가, 그러니까 우리 아빠와 그 일을 하던 그 바이어가 나중에는 그 업을 오래 하셔서 이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저희 아빠를 배반을 하고 중국과 손을 잡게 됩니다. 중국 바이어와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게 파는 거보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싼 거야. 더 싼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는 어 그냥 하루아침에 뒤통수 맞고 뭐 이랬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보다 더 똑똑하신 게, 우리 엄마는 그랬거든요. 이거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묵히자. 그냥 이 공장하고 회사를 그냥 묵히는 한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빨리 처분하고 팔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가 말을 했는데, 아빠는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산을 하면 안 된다니까. 아빠가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뒤통수도 맞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팔로가 그쪽이 아니면 아빠는 없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뒤통수도 맞고 이랬는데, 그냥 이 공장을 팔자. 공장과 뭐 기계와 뭐 이런 걸 다 팔자. 그러면서 아빠가 계산이라는 걸 하십니다. 계산이라는 걸 하시고 뭐라고 결론을 내셨냐면,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 내가 지금 3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30년 전에 아빠가 추정한 게 30억이었어요. 30억. 그때 좋은 아파트가 1억 정도 할 때였어. 그리고 별로 안 좋은 아파트는 뭐 3, 4천만 원, 뭐 이 정도 할 때였고, 음마 아파트가 그 당시 6천만 원 정도 할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아빠가 이것저것 다 계산을 했더니 이거 다 팔고 그러면 30억이 남는다는 거야. 30억이 남는다고 하면서 여자가 뭘 아냐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너는 뭐 집안일만 하던 게 뭘 아냐고 이러면서 이걸 갖다가 파셨어요. 네.
파셨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돈이 들어왔어.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엄마는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도 똑똑하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 당시 제이빔이라고 하는 그런 옷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 매장을 하십니다. 예, 그 매장을 하세요. 그 매장을 이제 하는데 그때는 이런 옷가게 이런 게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제이빔 그 매장 그것 때문에 갑자기 집에서 전업주부 하던 사람이 엄청나게 바빠진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걸 다 팔고 돈은 있는데 엄마도 아빠하고 안 놀아주죠. 그러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돈을 진짜 뭐 엄청나게 과소비를 하고 그렇게 써도 그 돈이 그렇게 빨리 안 나가. 근데 아빠가 노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예, 노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노름에 손을 대면 진짜 빨리 나간다는 거, 돈이.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돈을 별로 벌어들이는 건 없어도 언제든지 그 땅이나 이런 것은 팔 수 있는 거니까 엄마 말처럼 그냥 놔두고 그냥 엄마도 사업이랍시고 하지 말고 아빠하고 같이 그냥 유유자적 그냥 놀러 다니고 이제 이랬으면 훨씬 좋았다. 훨씬. 그런데 아빠는 계산이라는 걸 해보고 이거 다 팔면 이건데 그냥 이거 가지고 평생 놀고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엄마는 평생 놀고 먹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러면서 엄마가 또 사업 수완 이런 걸 부려가지고 매장을 크게 이제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바빠지고 그러니까 혼자 남은 아빠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그 당시 막 주식에도 막 주식도 하시고 노름도 하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만약에 그 주식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뭐 몇십 배 올랐겠지 몇십 배. 그런데 그 주식을 그렇게 뭐 3, 40년 묵히는 사람이 어딨어. 다 그냥 조금 내리면은 팔고 뭐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아빠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집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 부자가 뭐 망해도 뭐 몇 대를 산다고 그게 맞아요. 그 당시 우리는 그 바이어한테 뒤통수 맞고 그래가지고 망했지만 그게 거기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었었는데 망한 거는 그 이후에 아빠가 노름하시고 주식하시고 뭐 이러면서 또 엄마는 바빠지시고 그래서 엄마가 돈을 벌긴 벌었어. 그렇지만 엄마가 돈을 번 거보다 아빠가 노름으로 그걸 다 없앤 게 훨씬 더 빨랐지, 속도가.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드라마에 나오는 뭐 형식으로 뭐 달동네로 이사를 가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 당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산본 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집이 망해서. 아무튼 그러면서 그냥 이제 경기도에서 살면서 그렇게 제 인생이 그렇게 뭐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이제 흘러간 건데 정말 이 일이라는 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넌 우리한테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은 항상 하되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 그냥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했던 것과 같이 일에 파묻혀서 살다가 과로사로 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순종만 하고 살면 돼. 그러니까 얇고 길게 그냥 살자고. 일을 해도 이건 일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쉬엄쉬엄 하고 살다가 일이 끊기면, 이거 할렐루야. 쉼의 시간이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하다가 일이 많아졌다. 그러면 할렐루야. 야, 돈을 또 많이 벌게 해주시네. 뭐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살자고요. 그런데 제가 뭐 컨설팅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났는데, 진짜 신이 우리 인간을 비꼬아서 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나이 드는 것을 동경하고, 또 나이 들어서는 또 어린 것을 동경하고, 일을 많이 할 때는 쉼을 동경하고, 또 쉬고 있을 때는 너무 불안하니까 일하는 것을 동경하고, 평생 걱정만 하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요.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들도 그냥 오픈한 지 몇 달도 안 되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와요. 뭐 이렇게 난리를 쳐.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코치를 해주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잘 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중에는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못 살겠다고 막 그러고 또 정말 학생이 없을 때는 없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학생 많아지게 코치를 해줬더니, 이번에는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네. 그러면서 나한테 부모 욕도 하고 학생 욕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 꼴을 보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도와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내 눈에 좋아 보이질 않아. 그래서 묻고 싶어. 네가 진정 원하는 게 뭐였냐? 그리고 지금 네가 진정 원하는 게 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이걸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애들이 많아지면, 맞아. 애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너무 바쁘고 혹사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돈은 많이 들어오지. 그러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언제까지만 일을 하고 끝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지금부터 막 혹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과로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계속적으로 일을 하리라.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속적으로 돈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과로할 일이 있겠어? 아무튼, 요런 식으로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은 그냥 계속 끊임없이 하고 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말의 뜻은 계속적으로 나는 돈을 벌면서 산다. 돈이 끊기진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돈이 끊기면 어쩌지? 뭐 이런 과대망상, 걱정,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상해요. 예, 오늘도 승리하세요.